여러분 안녕하세요. 8월 9일 여의도 펀드매니저TV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살벌한 아침이 또 다가왔네요. 이제는 무디스까지, 지난번에 피치가 미국 신용등급을 강등을 하다가 이제 무디스가 은행주를 강타를 했습니다. 은행주는 사실 그 나라의 실핏줄과 같은 그러한 그 역할을 하는 데죠. 은행들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했을 때 등급 하향이 전망된다, 이렇게 이제 부정적 관찰 대상에 올려놓으면서 시장에 큰 충격을 던졌는데, 시장은 거기에 먼저 반응해서 주가가 박살이 났는데, 그 후로 다양한 연준 지방은행장들의 발언이 그나마 좀 하락의 분위기를 돌려 세우며 끝이 난 그런 하루였다. 어수선한 하루죠. 온갖 잠펀치에 글로벌 주식시장이 그렇기로 들어가는 모습. 어제는 이제 중국이 수출이 이제 박살나는 모습이 나왔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뭐 발언들도 나오고, 미중 컨플릭트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다 나오면서 거의 이제 초전도처까지도 이제 뭐 사실이 아니다는 식으로 나오면서 한국 시장이 큰 어려움이 처했는데, 오늘은 모디스의 은행주들의 신용등급 강등, 이러한 것들이 전부 뭉치면서 글로벌 주식시장이 큰 상승 이후에 의외로 둔탁한 조정을 겪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연 이러한 그 둔탁한 조정을 반등을 이끌 그 모멘텀은 무언가? 일단 브레이크를 잡으려면 CPI가 브레이크를 잡아야 되는데, 내일 저녁에, 한국 시간으로 내일 저녁에 나오는데, 이 CPI가 과연 브레이크를 잡을 수 있는 거냐가 1차. 다음에 24일경에 엔비디아가 과연 또 한번 실적으로 반등의 모멘텀, 이러한 것들을 돌려 세울 수 있을 거냐. 이 두 가지 이외에는 시장을 돌려 세울 만한 큰 모멘텀, 브레이크가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요즘 최근에 보면 외국인들이 특히 코스닥에서 지속적으로 매도를 가하고 있죠. 여기에 2차전지가 이미 꺾였고, 그 꺾여서 판 돈을 가지고 초전도체로 가서 당하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오늘도 아마 집중 하한가가 나오지 않을까. 어제 보니까 서남인가? 이는 뭐 매도 전량이 뭐 90만 주가 넘을 정도로 매도 전량이 쌓여 있던데, 한번 지켜봐야 할 어려운 시간, 고통의 시간이 수요일이죠. 수요일 우리 앞에 서 있습니다. 간단하게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금일 미국 시장 주가를 보면 무디스가 이제 금리 신용등급 하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렇게 빠졌다가 다시 애틀란타 총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내년에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 이런 그 긍정적 요인이 나오면서 반등을 하고 끝났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투자 포인트. 하지만 이제 플러스까지 갔었으면 참 좋았을 건데, 반등을 해도 0.45, 0.79, 0.42 이렇게 큰 심리를 크게 돌려 세우지는 못하는 모습으로 끝이 났습니다. 어제 제가 이제 주식시장은 끝이 참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반대로 우리나라 시장은 미국 시장과 전혀 다르게 중국의 경기 침체, 무역 적자에 더 크게 영향을 받으며 주르르 하락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나타난 하루였습니다. 미국 시장이 이제 한국 시장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는 그 강도와 코오딜레이션이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죠. 서로 각자 다르게 놀고, 약세장일 때 가장 큰 특징이 그겁니다. 강세장일 때는 미국 시장의 강세장이 한국 시장이 그대로 전이가 되는데, 약세장일 때는 미국의 약세장의 모습이 한국에 전이는 되지만, 한국이 생각보다 미국보다 훨씬 더 강하게 약세장의 모습을 보이는 거 하나 하고, 다음에 다른 그 중국이라든지 이런 우리나라 주변의 그 상황에 더 많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 이게 한국 약세장이 미국 약세장과 좀 다른 모습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실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금일 시장 키포인트 한번 봅시다. 모디스, 미국 지역은행 10거 신용등급 강등을 단행했다. 은행주가 주가 박살났죠. 미국 FTC, 우리 같은 금융위 같은 건데, 개인 메신저를 사용한 은행에 7천여억 원 벌금을 매겼다.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가 금리 인상 당분간 멈춰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발언이었다. 이 사람이 이제 투표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미국 2분기 신용카드 대금 사상 첫 1조를 돌파를 했다. 미국이 신용카드 대금이 1조를 돌파했다는 거 경제가 잘 돌아간다는 의미가 첫 번째. 이거 뒤집어 보면 빚이 개인 채무가 쌓여가고 있다. 이렇게 예상도 해볼 수 있는 거죠. 전일은 중국 수출이 급감하면서 글로벌 투심을 악화를 시켰습니다. 골드만의 고금리 예금이 4.3%까지 나왔다. 미 평균 모기지 금리를 상회한 것이다. TSMC가 독일의 반도체 공장을 설립했죠. 총 비용을 14조 원이라 들은 대대적인 유럽 투자가 감행이 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차세대 AI 칩 GH200을 공개했다. 주가는 약세를 보였다. 엔비디아가 이렇게 좋은 것을 했는데도 시장이 워낙 하락 트렌드와 강한 하락 분위기, 부정적인 요인들이 막 반영이 되면서 플러스로 돌려서오지 못하고 약세로 엔비디아는 끝이 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만큼 시장이 약세라는 거죠. 무디스가 10개 미국 지방은행에 대해서 신용등급 강등을 했습니다. M&T 뱅크 뭐 이렇게 쭉 있는데 한번 보십시오. 뭐 이름을 들어본 데는 BOK 파이낸셜 정도밖에 없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무디스는 왜 은행에 대해서 신용등급 강등을 내렸느냐? 무디스는 이례적인 통화정책으로 은행의 예금은 고갈되고 높은 고금리로 고정금리 자산의 가치는 하락하는 등 은행들이 금리와 자산 부채 관리 위험에 직면해 있다고 평가했다. 자산 부채 관리 위험, 네. 여기에 고금리에 대한 영향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큰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무디스는 또 2분기 실적에서는 내부 자본 창출 능력을 줄이는 수익성 압박이 있었다. 내년 초 약한 침체가 다가오는 가운데 나타나는 자산의 질이 지속적으로 불가능 수준으로 떨어질 위험이 있다. 은행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의 질이 특히 주식, 채권, 모든 것들을 부동산, 특히 부동산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뉴욕 증시는 일부 은행들이 특히 상업용 부동산 포트폴리오에 대한 위험도가 있다고 지적을 하기도 했다. 금리 인상으로 자산 부채 관리에 위험이 있고 상업용 부동산을 많이 들고 있는데 여기가 금리 인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영향으로 내년에는 큰 어떤 사고를 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인다. 이렇게 시장을 진단을 한 거죠. 무디스의 강등 이유가 상당히 좀 철늦은 감은 있지만 다시 한번 크레딧 리스크에 대한 두려움을 이야기하네요. 따라서 은행들이 미국 글로벌 시장에 자국의 실필줄 역할을 하는 건데 이 실필줄 역할이 막힌다면 결국은 경기가 침체가 올 거고 기업들의 실적이라든지 주가에는 긍정적인 요인을 줄 상황이 아닌 거죠. 우리는 좀 주의할 시간이 다가왔다. 긴 상승 이후에 행오버 숙치가 나타난 거죠. 미국 달러 지수는 다시 102포인트를 회복을 했죠. 102.35의 달러 강세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가격은 0.51% 하락을 했습니다. 미 국채금리 한번 봅시다. 2년짜리는 거의 변동이 없었습니다. 4.758. 10년짜리 한번 볼까요? 10년짜리는 4.016으로 5.1bp가 하락하는 금리가 상승을 하다가 나름대로 안정을 찾는 모습인데 주식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은 전혀 미치지 못한 그러한 하루. 무디스의 뒤통수 치기가 시장을 지배한 그런 하루.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다행히 WTI는 하락으로 마감을 하고 있습니다. 좀 조정을 받고 있죠. 중국이 경기 침체 모습이 확연하게 나타나면서 WTI 수급적인 측면, 감산의 측면 이러한 것들이 반영이 되다가 다시 80달러대까지 내려오는 그러한 약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테슬라는 0.62% 오늘도 하락을 했습니다. CFO가 그만둔 이후에 지속적인 여파가 진행이 되고 있죠. 뭔가 내부에 권력감투나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애플은 0.38%, 애플은 오늘 애플만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네요. 엔비디아도 1.73%나 하락하며 450달러 무너지면 446달러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TSMC도 2.4% 하락을 했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도 2.57. 전체적으로 은행주가 강탈을 하면 항상 금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크레딧 리스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성장주들이 강탈을 당하는 거죠. 제약바이오, 반도체, 2차전지 같은 것도 마찬가지인데 악영향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메타 플랫폼스도 1.24% 하락, 너블록스는 0.05% 하락하며 전체적으로 주식시장이 부정적으로 끝이 났네요. 비트코인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29,966달러, 3만 달러에 거의 도달한 모습이네요.
자, 이제 시장을 돌려 세울 첫 번째는 CPI죠. 10일날 CPI가 발표가 돼야 되는데 생각보다 CPI도 많이 빠질 것 같지는 않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CPI가 올라온다면 시장은 한 번 더 강타를 당할 것이고, 만약 CPI가 YY로 입자대를 보여만 준다면 시장은 그나마 브레이크를 걸고 추락하고 있는 것들을 막을 수 있는 브레이크 역할을 할 것이다. 두 번째는 제가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했죠. 근데 오늘 이제 새로운 칩을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시장이 움직이지 않고 있다. 참 큰일이네요. 자, 엔비디아가 언제 발표를 하느냐? 8월 24일 날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네. YY로 실적은 65.3%, QOQ로는 54.1%, 매출은 상승할 것 같고, 순이익은 QOQ로 87.9%, YY는 295.4. 이거 이제 달러네요. 네. 이렇게 상승을 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금액이죠, 금액. 예. 자, 이제 엔비디아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두 번째 브레이크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좋은 칩, 새로운 칩을 냈는데도 반응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굉장히 시장이 이제 생각보다도 악영향, 부정적인 요인, 이런 주가라든지 이러한 기업 실적, 세상의 어떤 새로운 기술에 반응을 하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주가가 많이 오른 것에 대한 이익 실현 차원으로 반응을 하고 있다. 긍정적인 요인보다는 부정적인 요인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전형적인 약세장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한국 시장은 미국 시장의 배가 돼서 약세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이게 원래 한국 시장의 약세장의 특징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네, 어제는 이제 중국이 약간 몰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죠. 네, 중국 수출입 추이가 다 이렇게 꺾이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미국의 주요 소비자 신용잔고가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죠. 아까 이제 미국의 신용카드가 1조 달러를 육박했다는 이야기가 올라오는데, 학자금, 자동차, 빨간 자동차 신용카드가 크게 상승하면서 소비자 신용잔고가 올라왔다. 이 말은 뒤집어 보면 이것들이 이제 소비를 받쳤는데 이것들이 어느 정도 맥스에 도달하면은 추가로 상승하기는 힘들다는 거죠. 그렇다면 소비도 꺾일 가능성, 이러한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미국의 연체율들이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 이런 것들 때문에 오늘 무디스가 뒤통수를 친 거죠. 신용등급을 강등하는 모습의 원인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길게 보면 단기적으로는 좋지만 중기적으로는 리스크들이 차근차근, 눈이 이제 지붕에 조금씩 내려서 버든이 돼서 지붕이 무너지기 전 그러한 단계, 무너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보아야 될 것 같아요. 초가집 같은 데는 이미 무너졌지만 튼튼한 지붕을 가진 미국은 그나마 잘 버티고 있는데, 눈의 무게가 더 눈이 쌓이고 부채가 쌓이고 소비가 침체를 하고 글로벌 시장의 경기가 위축이 된다면 생각보다도 강한 무너짐도 있을 수 있다. 좀 부정적으로 보는 면들이 좀 나타나기 시작했네요. 이제 두 번째 저의 이야기는 최근 반등 업적인 소외 섹터들의 상승 탄력, 기술적 반등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이 부분을 잠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최근 소외된 업종의 상승 반전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이게 이제 제 생각이죠. 2차전지 쏠림이 완화되면서 시장에 자금이 이동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2차전지 정모의 쇼커버에 따른 시세 분출 이후 수익률 변화 양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익률 상위를 차지하는 업종은 대체로 소외된 그러한 종목들이 최근에 수익률 상위권에 올라와 있죠. 소프트웨어, 화장품, 의류, 소매, 유통, 헬스케어, 호텔 내지 미디어 업종, 이들이 수익률 상위권에 포진을 했습니다. 반면 그동안 IT, 가전, 화학, 철강, 자동차, 에너지, 이들은 벤치마크보다 낮은 수익률을 기록하며 조정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확연하게 나타난 거죠. 쏠림 완화 초반에 구매원에서 상대적으로 가격 부담이 높지 않은 업종으로 무게중심이 쏠리는 것은 인지상정이죠. 대체로 연체 이후 벤치마크 대비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하락 업종에 속한 화장품, 소프트웨어, 이런 종목들, 소매, 유통, 이런 애들이 올라오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죠. 이러한 움직임은 수익률 갭 메우기 차원으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갭 메우기 촉발 원인은 2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죠. 실적 발표가 갭 메우기에 불씨를 땡겨줬는데, 2분기 실적은 기대치가 당초 낮았던 덕에 예상치에 부합할 수 있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눈높이가 낮아진 과정에서 소외주들이 나타났고 예상에 부합하거나 더 나은 실적을 발표함으로써 종목이 기술적 반등을 했다는 거죠. 소프트웨어, 화장품, 소매유통, 헬스케어 이들이 대표적이죠. 연초 이후 수익률만 놓고 보면 추가 상승 여력이 남아있지만 2분기 실적 시즌이 이제 끝이 나가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추가적으로 동력을 얻기는 좀 힘이 붙일 것이다. 이제 투자자들의 관심사는 하반기와 내년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12개월 선행 영업이익 관점에서 접근해보면 연초 이후 소외된 주들은 상대적으로 더 나은 이익 모멘텀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게 제 생각이죠. 단순히 기술적 반등이었다. 이들의 영업이익과 기업의 튼튼함을 보여주기에는 지속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따라서 2분기 실적 종료 이후 미래 전망으로 무게중심이 다시 이동을 한다면 내년이라든지 이렇게 어떻게 볼 것이냐 이런 식으로 이제 시각이 이동을 한다면 주도주들, 기존 주도주들 그러니까 성장성을 가지고 있는 기존 주도주들이 다시 상승의 앞에 설 것이다. 이러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문제는 금리입니다. 금리와 오늘 아침 무디스가 보여줬던 크레딧 신용사항이 안정을 찾고 그 다음에 경기가 무너지지 않는다는 가정이 깔리고 중국이 빨리 회복을 해야 된다는 그런 가정들이 있어야 이러한 기존의 주동진 2차전지 반도체 뭐 이런 것들이 시장의 전면에 나설 것이다. 이것도 좀 시간이 필요한 이야기다.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지금 시장이 생각보다도 복잡하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이죠. 자, 결론 한번 봅시다. 오늘 아침 한국 시장은 미국 주식 시장의 부정적인 요인으로 아마도 뭐 크게 반등하거나 이러기는 힘들 것 같아요. 하지만 며칠간 두들겨 맞았기 때문에 선반영이 된 측면은 있지만 하락으로 보는 것은 당연하게 보입니다. 은행주가 강타하면서 성장주인 IT, 반도체, 뭐 2차전지 이런 쪽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제약바이오 등에. 시작은 미국 시간 내일 CPI 발표로 브레이크가 걸려야 되는데 이게 걸리지 않는다면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CPI가 예상을 뚫고 더 상승을 하면서 시장에 충격을 안길지 아니면 예상보다 더 하락을 하면서 브레이크가 걸릴지 내일 저녁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어제는 한국은 초전도체주들의 급락이 나타났죠. 여기에 중국의 수출이 박살이 나면서 한국 시장의 약세장에서는 한국은 다른 미국의 약세보다 더 많이 약세 영향을 받는다 그랬죠. 중국의 약세까지도 이제 추가로 반영되는 상승 때는 반영하지 않았던 중국의 경기의 침체 모습이 약세장에는 더 강하게 반영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다는 거죠. 네. 자, 오늘은 좌우지간 쑤구리 모드 이외에는 다른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까를 봐야 되는데 일단 전약, 후약 계속 약세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 예상이 초전도체가 추가로 하락하고 2차전지가 추가로 더 떨어지고 반도체 업종이 추가로 더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난다면 시장은 상당히 어려운 모습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오후 전장을 좀 보면서 오후에 시장에 대한 코멘트를 다시 내려드리겠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무거운 아침이지만 일단 시장을 좀 지켜보도록 하죠. 네, 투자의 방향성을 잃어버리신 분들 저희 카페로 오십시오. 가진 종목의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 저희 카페로 오십시오. 또 금일 추천 종목이나 뭐 관심 종목에 대한 리스트를 보고 싶으신 분도 저희 카페로 오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무거운 아침입니다. 하지만 힘을 냅시다. 뭐 시장은 늘 우리와 반대로 움직이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좀 희망적인 회로를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아침 뵙도록 하겠습니다.